서울의 한 작은 동네, 조용히 흐르는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집, 그곳에서 20살의 청년, 민호가 살고 있었다. 민호는 항상 가족을 위해 애쓰며 자란 아이였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민호와 두 남동생을 키우셨다. 집은 좁고 벽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었다. 어머니는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고 민호는 그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꿈꾸며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꿈은 사실 간단했다. 그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에게 그 꿈을 허락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갈 수 없었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민호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살았다. 일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다.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민호는 그 속에서 점점 더 큰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저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고 오후에는 일찍 퇴근하여 집안일을 도왔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다. 예술에 대한 열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현실에 묶인 자신을 자주 자책했다.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를 몰랐다.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났다. 그 여인은 75세의 혜진이었다. 혜진은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무엇인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혜진은 이미 나이가 많고 병든 몸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치 그녀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으려는 듯 민호에게 다가왔다. 민호는 처음 혜진을 만났을 때 그녀의 외모와 나이에 놀랐다. 하지만 그녀의 말투와 분위기는 다른 어른들과는 달랐다. 혜진은 민호에게 너는 참 젊고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이미 늙고 병들어 모든 걸 놓아버렸지만 너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민호는 혜진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어쩌면 그녀가 자신에게 필요한 기회를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진은 그날 이후 민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제안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하려 했지만 점차 혜진의 호의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자신이 혜진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그녀는 민호에게 너의 인생이니 네가 선택해. 하지만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건 아닌지 걱정된다. 고 말했다. 그 순간 민호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혜진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선택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다. 혜진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물질적일 뿐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저 혜진의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현실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그를 이끌었다. 민호는 그 결정을 내리고 혜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민호는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는 혜진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혜진은 그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지만 민호는 그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혜진과 함께 살기로 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갈등이 있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그것을 쫓을 수 없었다. 그가 혜진과 함께 하기로 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였고 그로 인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점차 사라져갔고 민호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민호는
아직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날 혜진은 민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너는 참 정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는 세상과 싸울 수 없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혜진의 말은 단순히 격려가 아닌 민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독을 짚어내는 듯했다. 혜진은 언제나 무언가 부족해 보였고 민호는 그것이 바로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다. 혜진은 자신이 외로워서 젊은 남자를 만났다는 생각을 민호에게 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민호에게 기회를 준다는 말을 반복했다. 혜진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의 눈 속에 묻혀 있는 희망과 어딘가 불완전한 진지함을 느꼈다. 마치 그는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듯 보였고, 그녀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민호는 처음에는 혜진이 너무나도 부유한 사람이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 바로 그 동네에서 가장 비싼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에 들어설 때만 해도 민호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벽은 고급스러운 그림들과 고전적인 장식들로 꾸며져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한없이 넓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서 살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 민호는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그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는 혜진의 삶에 대해 점점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항상 혼자였다. 점심을 먹으러 내려오면 그녀는 혼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고 대화는 언제나 민호와만 이루어졌다. 혜진은 항상 자신을 향한 관심을 보여주었지만 그 관심 속에서 민호는 점점 더 큰 공허함을 느꼈다. 그녀가 주는 모든 것들, 돈, 물질적인 것들은 그가 원하는 진정한 관계와 사랑을 채우기엔 부족했다. 어느 날, 민호는 혜진에게 물었다.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혜진은 잠시 침묵한 뒤 그가 지켜보는 눈빛 속에서 고백처럼 말해주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야. 나는 너무 늙었고 내 인생의 끝을 가까워지고 있어. 하지만 너에게는 아직 많은 가능성이 있잖아. 네가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혜진에게 무언가를 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책임감이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을까? 혜진은 그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말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진심으로 민호의 행복을 위해 애쓴 것일까? 민호는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그 후, 민호는 혜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혜진이 자신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저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진정한 감정을 찾고 싶은 갈망이 커져만 갔다. 혜진의 존재는 점점 그에게 무겁게 다가왔다. 혜진은 자신이 그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민호는 그 믿음이 부담스러웠다.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민호는 혜진에게 더 이상 마음을 열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녀를 떠나기는 너무 늦은 것 같았다.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자신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저 혜진이 그에게 주는 기회에 얽혀서 어떤 길이 진짜 행복으로 이끌어줄지 알 수 없었다. 민호는 어느 날 혜진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혼자 시간을 보낸 후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혜진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다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엇인가 감추어진 슬픔이 있었다. 민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혜진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호는 갈수록 자신이 혜진에게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혜진은 그런 민호의 마음을 알 리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지만 실상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민호에게 나누고 싶어 했다. 그녀의 제안은 점점 더 강력해졌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주고 싶다.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혜진의 말을 들은 민호는 복잡한 마음에 휩싸였다. 그 제안을 거절하면 혜진의 마음이 상할 것 같았다. 그러나 받아들이면 자신이 혜진에게서 원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다. 물질적인 것들, 고급스러운 생활,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외로움까지 그 모든 것이 민호에게는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의문을 품었다. 어느 날 혜진은 민호에게 다시 말을 꺼냈다. 너의 꿈은 무엇이냐? 나는 네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내가 가진 것들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 나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내 마지막 소망은 네가 나에게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는 것이다. 민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혜진에게 진정한 감사와 존경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차 인정하게 되었다. 혜진은 그의 마음속에 자꾸만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그녀의 기대와 도움에 대한 의무감이었다. 민호는 자꾸만 자신이 그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 책임감은 그의 마음을 점점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혜진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네오는 나와 함께 있으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말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무게로 다가왔다. 민호는 가끔씩 그 말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혜진은 자신에게 정말로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을 뿐일까? 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했다. 결국 민호는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 그는 혜진에게 고마워요. 혜진 씨. 하지만 저는 제 삶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싶어요. 저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저 기회만을 쫓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을 찾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의 결정을 존중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너는 이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아야 한다. 혜진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프고 외로워 보였다. 민호는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느꼈다. 그는 혜진에게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길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른 채였다. 그는 과연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 길이 정말로 그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혜진과의 만남은 민호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을 필요성도 강하게 느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민호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채 혜진과의 헤어짐을 받아들였다. 민호는 혜진의 집을 떠나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나만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길이 정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호는 고요한 밤에 그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민호는 혜진과의 결혼을 결심한 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새롭고 낯설었다. 혜진의 집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다.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가구들, 전통적인 한국식 정원에 정갈하게 놓인 분재들은 그의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다. 민호는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진이 제공하는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점점 더 자신이 혜진과 함께 살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그녀의 부유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명확했다. 그의 가족을 돕기 위한 것, 그리고 혜진이 제공하는 기회가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민호는 점점 더 큰 공허함을 느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민호는 자주 자신에게 물었다. 혜진은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그녀의 관심과 사랑을 보냈지만 민호는 점차 그것들이 자신을 채워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혜진의 기대가 그에게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혜진에게 고마워하며 동시에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강박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루는 혜진이 민호에게 결혼식을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민호야, 우리 결혼식을 좀 더 성대하게 해보는 게 어떨까?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 봤어. 우리가 둘만의 특별한 날을 만들어 보자. 혜진의 말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결혼식을 한다는 것. 그 순간이 너무나도 중대한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혜진은 그런 제안을 했지만 민호는 그날의 의미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혜진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민호에게는 점점 더 큰 의무처럼 느껴졌다. 그가 결혼을 결심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 그는 혜진을 사랑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혜진이 자신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과 사랑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며 민호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그 결정이 진정으로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결혼식 당일, 민호는 혜진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떤 슬픔과 부담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밝게 웃으며 민호를 맞이했다. 민호야, 오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야. 우리가 함께하는 첫 번째 결혼식이니까 이 날을 소중히 기억하자. 민호는 혜진의 손을 잡고 그 미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는 그 순간 이 결혼식이 혜진에게는 끝없이 소중한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그저 책임감의 표현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민호는 다시 한번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혜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혜진은 그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혜진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 결혼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민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묻는다.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결혼이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나는 과연 혜진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민호는 그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 답이 영원히 그에게 닿지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민호는 결국 혜진과의 결혼식을 마친 뒤 그 길을 걸어가며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결혼식을 마친 후 민호는 마치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혜진과의 결혼은 단순히 한 번의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호에게 삶의 전환점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 전환은 그가 예상했던 것만큼 기쁘고 설레는 순간은 아니었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는 질문과 갈등이 그를 괴롭혔다. 혜진은 항상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고급스러운 집, 맛있는 음식, 편안한 생활, 모든 것이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었다. 그러나 민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저 혜진이 주는 것들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에 지쳐갔다. 혜진의 사랑은 그에게 무언가를 주려는 순수한 의도였지만 민호에게는 그것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루는 민호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고 표정은 항상 무겁기만 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까? 혜진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게 과연 나에게 행복일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민호는 혜진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혜진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민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자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민호는 그런 삶이 점점 더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었다. 민호는 혜진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혜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그에게 기대하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해. 나는 그런 그녀를 실망시킬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민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그 마음속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는 매일 혜진과 함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혜진은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야, 요즘 좀 힘들어 보인다. 뭔가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이야기해도 괜찮아. 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혜진의 진심 어린 물음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혜진의 말이 그저 걱정이 아닌 그가 느끼는 외로움과 부담을 제대로 이해해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민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혜진이 아무리 그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와도 그는 그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을 바라보았다.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혜진이 그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담이었다. 그는 혜진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이제 그는 그녀에게 그 모든 사랑을 되돌려줘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사랑을 돌려주는 방식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일 수는 없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 질문은 민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민호는 다시 한번 혜진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혜진 씨, 저는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요. 이 결혼이 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더 필요로 해요. 민호는 그 말을 민호는 혜진과 함께한 첫날부터 점점 더 무겁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결혼을 결심했던 이유는 분명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린 후 매일이 그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혜진은 그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주었지만 민호는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점점 더 혜진의 기대와 사랑이 자신을 점점 더 억누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혜진은 이제 단순한 어른이 아니라
민호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관심은 민호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지만 그 위로 속에서 민호는 자신이 점점 더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혜진은 여전히 민호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지만 그 사랑 속에서 민호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다. 그는 혜진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따뜻한 관심에 끌렸고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어느 날 혜진은 민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민호야, 나는 이제 너무 늙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너의 행복이다.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제발 나와 함께 있는 동안이라도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줘. 네가 진심으로 나를 원한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민호는 혜진의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혜진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민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지만 민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혜진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진정한 감정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혜진의 눈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다. 민호는 혜진의 고백을 듣고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혜진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지 않지만 혜진이 그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진지하고 순수하다는 것을 알았다. 혜진은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웠고 민호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민호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혜진에게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혜진을 떠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나는 혜진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감사함은 크다. 하지만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과연 혜진을 떠날 수 있을까? 민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혜진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곁에 머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호는 그저 혜진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에 얽매여 있었다. 그가 혜진에게 사랑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혜진이 그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혜진을 떠나는 것이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혜진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혜진을 떠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 혜진은 그를 바라보며 민호야, 네가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너의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다. 하지만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혜진은 고요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붙잡지 않겠다고 했다.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다. 혜진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 너무나도 아프고 동시에 너무나도 진지하게 다가왔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혜진을 떠날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민호는 그 밤을 지내며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었다. 내가 혜진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민호는 혜진과 결혼한 후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불안했다.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이 결혼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다.
특히 어머니는 민호가 결혼을 결정하기 전부터 여러 번 그에게 조언을 했었다. 너는 아직 너무 젊어. 그 여인은 너무 나이가 많고 그런 결혼이 정말로 내게 행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머니의 말이 여전히 민호의 귀에 맴돌았다. 가족들과의 만남은 예상대로 쉽지 않았다. 민호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결국 눈에 띄게 불편해하며 입을 열었다. 민호야, 너는 정말 그 여인과 결혼해야만 했니? 네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민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어머니의 걱정과 고통을 이해합니다. 특히나 같이 마음고 이해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혜진과 결혼한 이유는 단순히 물질적이거나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가 혜진과 결혼한 것은 그저 그 시점에서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선택이었을 뿐이었다. 민호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말했다. 민호, 네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잖니? 우리 가족은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왔고 너도 그걸 보고 자랐어. 그런 너에게 지금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네가 정말로 이 결혼으로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돼. 민호는 아버지의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했지만 그가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는 걱정과 불안은 그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왔다. 동생들은 민호의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형, 그 여인과 결혼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던 일이 많은데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생의 말은 민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자신이 혜진과 결혼한 이유를 분명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그 선택이 단지 상황에 맞는 선택일 뿐이었고, 그가 이 결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루 종일 가족과의 대화는 민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날 밤, 민호는 고요한 침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혜진과 결혼했는지, 그 결혼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 나는 혜진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어떤 기대도 거부할 수 없다. 없다. 그녀는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 모르겠다. 민호는 그저 공허함에 휩싸여 있었다. 어느 날 민호는 다시 한번 혜진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혜진 씨,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는 모든 사랑에 대해 나는 그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야. 혜진은 민호의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호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괜찮아. 나는 너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었고,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혜진의 말은 민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다. 그는 혜진의 진심을 알면서도 그 마음을 제대로 받아줄 수 없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다. 그는 가족의 반대와 혜진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갈등하는 감정들 속에서 길을 잃었다. 나는 혜진을 떠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민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어두운 방 안에서 눈을 감았다. 민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갈등의 소리에 시달리고 있었다. 혜진과의 결혼, 가족의 반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혜진의 따뜻한 미소와 그가 겪는 내면의 혼란 사이에서 싸워야 했다. 혜진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었고 그는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여전히 혜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하루는
민호는 혜진과의 대화에서 더 이상 그 갈등을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혜진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다. 혜진 씨,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맙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결혼은 내가 선택한 거지만 내 마음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응답하지 못하고 있어요. 민호는 이 말을 내뱉으며 가슴 속에 쌓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했다. 그는 혜진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다. 혜진은 민호의 말을 들은 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해하고 있었다. 혜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호야, 나는 너에게 기대지 않았어.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아.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네가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나의 모든 것은 너에게 줄 수 있어. 내가 원한 것은 단 하나, 너의 진심이었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을 품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혜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혜진은 그가 사랑을 주지 않아도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그가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민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 그는 혜진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할지, 무엇이 진정으로 그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혜진에게 기대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날 밤, 민호는 다시 한번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혜진의 고백을 떠올리며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했다. 나는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혜진이 나에게 주는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과연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민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혜진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고 싶었지만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의 마음은 더욱더 무겁게 다가왔다. 혜진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일인지 아니면 혼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민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민호는 그날 밤 혼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혜진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혜진의 눈빛은 그에게 너무나 진심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민호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혜진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더 이상 사랑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혜진과의 결혼은 민호에게 의무처럼 다가왔다. 그는 혜진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관심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민호는 혜진이 그에게 준 모든 것을 받고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자신이 혜진과 함께하는 이유가 더 이상 단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혜진과 함께 있다는 것은 결국 그가 놓치고 싶지 않은 안정감과 위로 때문이었다. 나는 과연 진정으로 이 결혼을 선택한 것이었을까? 민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일까? 민호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음속에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혜진에게 진심을 담은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택이 자신에게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어느 날, 민호는 혜진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날도 혜진은 그를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네가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야. 혜진의 말은 마치 민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채 그 깊은 상처를 드러내는 듯했다. 혜진 씨, 나도 당신을 존경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에게 진심을 다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게 정말로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민호는 말하며 눈을 감았다. 그는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알았다. 혜진이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는지 알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다. 혜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호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끝나지 않길 바랐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너의 행복이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혜진의 말 속에서 민호는 그동안 자신이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주했다. 혜진은 그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민호는 혜진의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여전히 혜진을 사랑하지 않지만 혜진이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민호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더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혜진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돌려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혼자서 살아야 하는 걸까? 아니면 혜진과 함께 남아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민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혜진과 함께 남아 그녀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혜진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길 모두 민호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고, 그는 그 선택이 자신에게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 결국 민호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는 혜진을 떠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녀와 함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을지를 결단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그가 선택한 길이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민호는 혜진과의 결혼 후 점점 더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혜진과 함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길이 정말로 그를 행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다. 혜진은 그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감을 주었지만 민호는 점점 그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혜진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었다. 하루는 민호는 혜진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꺼냈다. 혜진 씨, 저는 더 이상 당신에게 어떤 사랑도 돌려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건 당신이 아닌 저 스스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그 말을 하면서 마치 자신을 구속하고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혜진에게 진심을 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혜진은 민호의 말을 듣고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깊은 갈등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혜진은 민호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녀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혜진은 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네가 나를 떠나든 함께 있든 나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길 바랄 뿐이다. 민호는 혜진의 말을 듣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혜진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지만 이제는 그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혜진 씨, 저는 이제 떠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제 길을 가고 제 자신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야 해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혜진의 손을 놓고 조용히 그 집을 떠났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서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거리는 어둡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빠르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길을 떠나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떨렸다. 그는 혜진과 함께한 시간 동안 받은 사랑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내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길이 정말로 그를 행복하게 할지 아니면 더 큰 외로움만을 가져다 줄지 그는 알지 못했다. 민호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은 것일까? 내가 떠난 이 길에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이 길이 맞을지도 몰라. 이제 내가 진정으로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이 길이 아닐까. 민호는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한 발 한 발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 길이 진정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길이 진정으로 그를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인지 그것은 오직 민호만이 알 수 있었다.